워낙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파워풀한 돈 받기 위해서 파워풀한 뭔가 상대방의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치권이 이제 허위 유치권이 많이 횡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꾸며야 되잖아요. 내가 못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그 꾸밀 때 뭔가 이제 결련성 있는 채권을 많이 꾸미거든요. 그죠? 판례에서 결련성 없어라고 해서 단방에 이렇게 내리칠 수 있는, 까버릴 수 있는 그런 채권으로 하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공사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보십시다. 부산고등법원 2008년도 토지인도 낙찰자인 원고가 종전 소유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전 소유자입니다. 나가주세요.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전 소유자가 뭐라 그러냐, 피고 회사가 뭐라 그러냐, 203조의 민법 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민법 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뭔가 청구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물건을 돌려줄 때, 회복한테 돌려줄 때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는 그 조항이거든요. 자, 봅시다. 피고는 이게 토지에 대해서 5, 6억 정도의 공사비를 지출해가지고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해서 이게 건물 신축을 위한 적합한 부지가 돼서 요거는 토지 개량을 위한 유익비 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그러니까 민법 203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이 볼 때는 이게 네가 그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너는 소유자였지 않느냐, 그죠? 소유자였지 않느냐. 네 땅에 네가 공사해서 그 가치가 올랐다고 한들 그거는 민법 203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 203조는 소유 아닌 그 부동산 토지라 치면은 토지 소유자 아닌 사람 점유자가 뭔가 유익비가 될 만한 뭔가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네가 소유자로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가 없어, 이런 논리를 판단을 한 거죠. 민법 203조는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그래서 1항은 이제 필요비, 2항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이고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자, 요거는 공사업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니까 소유자가 소유자인지 저당권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관계인이 너 유치권 없어라고 이렇게 확인 소송을 했는데 쟁점이 뭐가 됐냐면 이 시공회사가 또는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공사가 안 되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은 이 생각했던 어떤 틀,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돈을 투자해서 또는 빌려서 이 건물을 짓고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뭔가 회수하고 이런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대출금이 시공회사, 건설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 빌려주는 금융회사는 이 대출금이 공사대금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금이 시공회사 계좌에 들어가서 계좌에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형식상으로는 이제 건축주가 시공회사를 찾아가서 야, 이거 은행이 대출 받은 돈이 반드시 너 시공회사 계좌에 꽂혀야지 된다고 하니까 너 통장 좀 빌려주고 대신에 그 통장에 돈 들어온 돈들은 내가 좀 갖다 쓸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오케이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시공회사 예금 계좌에 공사대금이 들어왔지만 그 돈을 실제로는 건설회사 건축주가 건물주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주물락주물락 했던, 일부는 뭐 시공회사 주고 또 일부는 자기 갖다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빚 갚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 그런 행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공회사 하는 이야기가 형식상으로는 내가 그 공사대금이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건축주하고 합의하에서 내가 공사대금을 다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은 남아있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 주장이 틀렸다. 왜냐? 대출금으로 일단 시공회사 예금 계좌에 공사대금이 지급된 이상 실제로는 건축주와 시공회사 합의하에 그 돈을 건축주가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름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건축주에게 받아야 할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별개의 금전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일 뿐이므로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이해되시죠?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일단 그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공사대금이 모두 입금됨으로써 공사대금은 이름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판결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소는 건물 명도, 그 다음에 반소는 사행위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반소가 아마 유치권자가 제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피고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을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피고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원래 공사업자 시공업체는 견모 씨란 사람이에요. 견모 씨. 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래 견모 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게 있고 또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그 점유를 피고 최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피고 최모가 이제 그런 공사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고 유치권도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 최모는 아마도 뭐 하도급업자거나 실제로 이제 견모 씨가 공사업체이긴 하지만 실제 이해관계자인 하도급업체나 아니면 그 전주 돈 빌려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피고 최모 씨는 공사대금 채권하고 점유를 함께 넘겨받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 요 케이스는 지금 양수인 피고 최모 씨가 점유하고 채권을 함께 양도받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유치권이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인데, 자, 이게 일반화되기는 좀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케이스에서는 유치권 상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채권을 양수받긴 했는데 양도인이 점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채권은 넘어갔지만 점유는 양도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하고 채권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유치권 상실이 되죠. 유치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아니면 같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민법 324조에서 정하는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민법 324조를 보면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그 다음에 대여, 담보 제공 이런 걸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유치권을 소멸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 문제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될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쨌든 그런 그 유치권 소멸 부분이 쟁점이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채권하고 점유가 함께 피고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피고는 유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허위 채권인지 아예 이제 가짜, 그죠? 허위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이런 경우도 많죠. 아까처럼 뭐 채권 자체가 이제 민법에 아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런 걸로 구성이 될 수 있느냐, 그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예 가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구구각색 사건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실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5년도 판결이고요. 본소 건물명도, 반소 손해배상인데, 자, 이게 주택을 점유하는 이제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임대차는 아니고 사용차주다. 사용대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에 보수비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택에 보수비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치권 주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치권하고 유의미한 주장은 요 이제 주택 보수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피고들이 건물을 매년 수리 보수했다는 사실을 증거 가지고는 좀 인정하기는 어렵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네가 주택 보수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렇게 해서 끝이면 되는데 and 하나 더 추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그게 일부 수리 보수한 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건물을 통상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비라 할 것인데 이 사용대차의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 필요비를 원래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주 상대로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상으로. 이렇게 봐서 채권이 그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가짜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 수리하고 보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8년도 판결인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자, 피고가 건축주에 대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자, 보시면 피고는 그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금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피고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해관계인,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주인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서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금을 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형식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건축주가 되고 자기는 거기에 하고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구조로 이제 얘기를 짠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볼 때는 형식 무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축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라 그냥 돈 받기 위해 가지고 대출 받기 위해서 만드는 형식적인 부분 회사이고, 실제 건축주는 피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무슨 산업한테 뭐 도급 계약 받아서 공사 도급 받아서 대금을 지금 못 받았다, 이런 구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실질적인 건축주에 불과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7년도 역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피고가 실제로 무슨 축산으로부터 이 공사를 수급해서 이를 시공했는지를 따져보니까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슨 축산과의 도급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모와 함께 무슨 축산을 사실상 양수한 투자자 내지 운영자로서의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7년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고 강모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일 뿐, 이거를 박모 씨, 김모 씨한테 공사를 도급받아서 완공했다고 볼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모텔입니다. 모텔 점유자인데 피고가 이제 돈 못 받았다, 공사대 했는데 돈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모텔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따라서 이 모텔에 대한 피고 점유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